구독자님들, 요즘 말이야, 온 세상이 들썩들썩 시끄러워. 어떤 얘기 때문이냐고. 바로 애플이 드디어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든다는 소식 때문인 거야. 몇 년째 루머만 무성했지만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 다들 뭐라고 예상하고 있어? 아, 이제 삼성 큰일 났다. 애플이 한번 들어오면 게임 끝이지 뭐. 갤럭시는 이제 접을 필요도 없겠네. 애플이 다 먹을 텐데. 이런 얘기들 님들 귀에도 따갑도록 들리고 있을 거야. 너도 나도 삼성의 폴더블 폰 왕국이 무너질 거라고. 갤럭시 Z 시리즈의 영광은 이제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솔직히 이런 반응, 내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애플은 늘 그랬잖아? 어떤 시장의 후발주자로 뛰어들어도 기가 막힌 타이밍과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 그리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무기로 단숨에 판을 뒤집어 엎었어. 님들 기억나?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MP3 플레이어 시장을 아이팟이 어떻게 초토화시켰는지 말이야. 그리고 노키아와 블랙베리가 양분하던 스마트폰 시장을 아이폰이 어떻게 순식간에 집어삼켰는지 그야말로 역사를 새로 썼잖아. 심지어 스마트워치 시장도 초기에는 여러 기업이 도전했지만 애플워치가 등장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시장이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 애플이 한번 마음먹고 시장에 뛰어들면 기존 강자들의 아성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공식이 대중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버린 거지. 그러니 지금도 수많은 분석가들과 일반 대중들은 비슷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거야. 애플이 폴더블 폰을 내놓는 순간 삼성의 갤럭시 Z 시리즈는 힘을 잃고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폴더블 폰 시장의 주도권은 애플에게 완전히 넘어갈 것이라고 말이야. 삼성의 폴더블 폰 왕국은 이제 멸망의 수순을 밟을 거라고 잔뜩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어. 아마 님들도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와, 이제 삼성은 어쩌나? 삼성 주식이라도 팔아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만큼 애플의 영향력은 강력하고 대중의 인식 속에 애플은 패배를 모르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지. 하지만 구독자님들, 내가 보기엔 말이야, 이런 대중적인 공포나 환상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진짜 돈의 흐름이 숨어 있어.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보는 게 맞아. 애플이 폴더블 폰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오히려 삼성은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거야. 이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여기에 바로 글로벌 지정학적 경제 상황과 거대 기술 기업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진짜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 경쟁이나 브랜드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지.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이라고. 오늘 말이야 님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고 이 거대한 판을 움직이는 진짜 돈의 흐름을 내가 낱낱이 파헤쳐 줄게. 애플이 폴더블 폰을 출시해도 삼성이 오히려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면에 숨겨진 지정학적 경제 전략과 IT 트렌드의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고. 자, 구독자님들, 오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인 거야. 절대로 놓치지 마. 구독자님들, 내가 아까 그랬잖아. 애플이 폴더블 폰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오히려 삼성은 더 크게 웃을 수 있다고 말이야. 이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줄게. 이건 단순한 브랜드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돈의 흐름과 IT 생태계의 복잡한 방정식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인 거야. 님들, 생각해봐.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가장 핵심적인 부품은 당연히 접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이겠지? 그런데 말이야,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 누가 꽉 잡고 있는지 알아? 바로 삼성이야. 그것도 압도적으로. 현재 전 세계 폴더블 OLED 패널 시장의 80% 이상, 어떤 조사에서는 9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삼성이 독점하고 있다고 보면 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감이 오니 삼성이 괜히 폴더블 폰 왕국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야. 얘네는 지난 10년 가까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갈고 닦아왔어. 그냥 접히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수십만 번을 접었다 펴도 흠집 하나 나지 않아야 하고 화면의 주름도 최소화해야 하고 밝기나 색감 같은 화질도 뛰어나야 해. 여기에 UTG라고 불리는 초박형 유리 기술 등 어마어마한 기술적 장벽들이 존재한단 말이지. 자, 여기서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애플이 아무리 혁신의 아이콘이라지만 없는 기술을 단숨에 만들어낼 수는 없어. 얘네는 이미 검증되고 안정적인 품질의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럼 어디서 이걸 가져오겠어? 답은 뻔해.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없어. 마치 금광에서 금을 캐려면 곡괭이가 필요하잖아. 삼성은 이 금광에서 곡괭이를 파는 장사꾼인 거지. 애플이 금을 많이 캘수록 삼성은 곡괭이를 더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인 거야. 둘째, 애플의 참전은 폴더블 폰 시장의 판 자체를 키워줄 거야. 님들, 애플은 단순한 제조사가 아니야.
얘네는 메가 인플루언서에 가까워 애플이 어떤 제품군에 뛰어들면 그 시장은 순식간에 주류가 돼버리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 스마트워치 시장을 생각해봐. 애플워치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괴짜 같은 얼리어답터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애플워치 이후에는 없으면 불편한 필수템처럼 됐잖아. 애플이 폴더블 폰을 출시하는 순간 그동안 폴더블 폰을 살까 말까 망설이던 수많은 잠재 고객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할 거야. 시장 조사 업체들의 전망을 보면 애플의 참전 이후 글로벌 폴더블 폰 출하량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 켜진 파이 안에서 삼성은 당연히 더 많은 판매 기회를 얻게 될 거고, 무엇보다도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에게까지 패널을 팔아 돈을 쓸어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셋째,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야. 폴더블 폰에는 디스플레이 외에도 복잡한 힌지 기술이나 배터리, 카메라 모듈 등 일반 스마트폰과는 다른 특화된 부품들이 많이 필요해. 이 분야에서도 삼성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특허를 바탕으로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삼성 정의는 폴더블 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힌지 기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결국 애플이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든다는 건 삼성이 닦아놓은 고속도로를 타고 달린다는 의미와 같아. 삼성은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제 애플을 비롯한 수많은 경쟁사들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구조가 되는 거지.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많이 팔면 팔수록 삼성은 디스플레이와 각종 핵심 부품을 더 많이 팔아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야. 님들, 이제 감이 잡히지? 애플이 폴더블 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삼성에게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었던 거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거대한 자금 흐름 속에서 삼성은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 핵심 부품과 기반 기술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숨겨진 거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님들, 방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건 애플과 삼성이라는 두 거대 기업 간의 표면적인 거래 관계일 뿐이야. 이제 이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으로 변하는지 그 돈의 흐름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때가 온 거야.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강대국 정부들은 자국의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지. 먼저 이 사안은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또 다른 전장이 될 수밖에 없어. 애플이 삼성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대량으로 수급한다는 건 그만큼 한국이라는 동맹국의 기술력이 서방 진영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방증인 거지.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BOE나 CSOT 같은 자국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을 천문학적인 보조금으로 밀어주면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아성을 넘어서려 안간힘을 쓰고 있어. 하지만 폴더블 OLED 같은 최첨단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애플이 삼성을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아직 애플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서방 진영의 핵심 기술 공급망이 한국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묶이고 있음을 의미해.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님들, 미국은 디리스킹을 외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국 위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 하고 있잖아? 폴더블 폰 시장의 성장은 이런 미국의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거야. 하지만 완성된 핵심 모듈 기술을 동맹국이 확보하고 있다는 건 유사시 중국이 이 기술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야. 월가 투자자들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어. 중국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나 관련 소재 부품 기업들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국방, 안보, 지정학적 리스크와도 무관하지 않아. 경제적 안보는 곧 국가 안보야. 삼성이 독점적인 기술력을 유지하며 거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이는 곧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야. 게다가 이런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은 비단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미래 전장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특수 목적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국방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전투기 조종사의 헬멧에 장착되는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나 차세대 통신 장비에 필요한 유연한 디스플레이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민간 기술이 군사 기술로 전용될 여지는 언제나 존재해.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이런 흐름을 포착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
단순히 애플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핵심 계열사들의 투자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어. 폴더블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전망은 이들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크게 개선할 것이고, 이는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말이지. 헤지펀드나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애플, 삼성이라는 거대한 얼라이언스에서 파생되는 이익 사슬의 가장 앞단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 선제적으로 투자할 거야. 특히 폴더블 기술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새로운 경쟁자가 단기간 내에 삼성을 따라잡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어서 삼성의 독점적 지위가 앞으로 수년간 유지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 거지.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견고한 실적과 혁신은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 중 하나잖아. 애플과 삼성 같은 글로벌 IT 공룡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은 전반적인 경제의 경호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어. 이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인 경제 펀더멘털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지. 즉,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 이익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도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제공하고, 이는 금리 인상 속도나 폭에 대한 시장의 전망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님들, 결국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라는 하나의 사건이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 안보, 그리고 월가의 자금 흐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복잡하고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지. 이건 단순히 신제품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의 방향이 바뀌고 힘의 균형이 재조정되는 엄청난 변화의 서막인 거야. 늘 말하지만 이런 큰 흐름을 읽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돈의 비밀을 파헤쳐 볼지 기대해도 좋아. 절대로 놓치지 마. 님들, 방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건 애플과 삼성이라는 두 거대 기업 간의 표면적인 거래 관계일 뿐이야. 이제 이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으로 변하는지, 그 돈의 흐름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때가 온 거야.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강대국 정부들은 자국의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지. 먼저 이 사안은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또 다른 전장이 될 수밖에 없어. 애플이 삼성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대량으로 수급한다는 건 그만큼 한국이라는 동맹국의 기술력이 서방 진영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방증인 거지. 애플이 삼성을 선택했다는 건 서방 진영의 핵심 기술 공급망이 한국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묶이고 있음을 의미해. 여기서 누가 진짜 돈을 쓸어 담는 숨겨진 수혜자인지 파고 들어가 보자고. 첫 번째 수혜자는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야. 수년간 천문학적인 R&D 비용을 쏟아부어 구축한 폴더블 패널 제조 공정과 수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만 건의 특허가 바로 그들만의 철옹성이란 말이지. 이는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혜자를 만들어냈어. 더 깊이 들어가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독점적인 기업들이 보일 거야. 예를 들어 초박형 유리,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정교한 힌지 모듈 설계 및 생산 기업들이야. 이들 없이는 폴더블 폰이 아예 생산될 수 없는 핵심 고리인 거야. 이들이야말로 시장이 커질수록 묵묵히, 그러나 엄청난 마진으로 돈을 쓸어 담는 진정한 숨겨진 강자들인 거지. 그렇다면 이 판에서 이름표의 소가 비용을 떠안는 패자들은 누구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야. 프리미엄 폴더블 OLED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잖아. 첨단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지만 그에 상응하는 시장 지배력이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R&D 투자 비용만 떠안는 구조인 거지. 또한 애플을 제외한 다른 폴더블 폰 제조사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후발주자들 역시 잠재적인 패자가 될 수 있어. 후발주자들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물량을 원하는 가격으로 공급받지 못하거나 기술적으로 한 세대 뒤처진 패널을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즉,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 발목 잡혀 끌려다니게 되는 구조인 거지. 님들, 결국 이 게임은 누가 생태계를 지배하는가의 문제인 거야. 삼성은 단순히 디스플레이를 파는 것을 넘어 폴더블 폰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 전체의 기술 표준과 공급망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애플조차도 이 독점적인 기술 없이는 폴더블 시장에 제대로 진입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고개를 숙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이런 흐름을 포착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 헤지펀드나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애플, 삼성이라는 거대한 얼라이언스에서 파생되는 이익 사슬에 가장 앞단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 선제적으로 투자할 거야.
삼성의 독점적 지위가 앞으로 수년간 유지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 거지. 님들, 결국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라는 하나의 사건이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 안보, 그리고 월가의 자금 흐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복잡하고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지. 이건 단순히 신제품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의 방향이 바뀌고 힘의 균형이 재조정되는 엄청난 변화의 서막인 거야. 늘 말하지만 이런 큰 흐름을 읽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님들, 방금까지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분석해 봤는데, 이제부터는 이 흐름을 타고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불려나가야 할지, 아니면 최소한 지켜야 할지, 그 전략을 아주 냉정하고 구체적으로 짚어줄게. 무턱대고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으면 절대 안 돼.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는 법이니까.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지금은 프리미엄 폴더블 시장에서 한국에 뒤처져 있지만 중국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막대한 보조금과 R&D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지금 당장은 기술 격차가 커 보여도 중국의 양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은 언제든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야. 만약 글로벌 경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침체되거나 장기화된다면 소비자들이 고가 스마트폰 구매를 주저하게 될 거야. 이는 폴더블 폰 시장 전체의 성장 속도를 둔화시키고 결국 관련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팔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지. 지금은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의존하고 있지만 애플은 항상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하는 기업이야. 미래의 LG 디스플레이나 일본, 심지어 중국 업체들이 애플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키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한다면 애플은 언제든 삼성 외 다른 공급사를 추가하거나 전환할 수 있어. 자, 이제 이 세 가지 리스크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님들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구체적인 가이드를 줄게. 베스트 시나리오, 한국 기술 패권 공고화 앤드 폴더블 시장 폭발적 성장. 예상보다 중국의 기술 추격이 더디고 한국 디스플레이 부품 기업들의 기술 격차가 확고하게 유지되는 상황이야. 동시에 글로벌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애플 폴더블 폰 출시를 기점으로 폴더블 폰 시장이 기대 이상의 속도로 성장하는 거지. 핵심 수혜주 집중 투자, 성장주 포트폴리오 강화, 장기적인 관점 유지. 님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이들 핵심 수혜주 비중이 높다면 연 20% 이상의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어. 노멀 시나리오, 완만한 성장온 기술 경쟁 심화, 폴더블 폰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지만 예상만큼 폭발적이지는 않아. 중국의 기술 추격도 서서히 진행되면서 기술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는 기미가 보여. 글로벌 경기 회복도 더디거나 간간히 나타나는 소비 위축 요인들이 시장 성장을 제한하는 상황인 거지. 분산 투자 및 리스크 관리, 옥석 가리기 심화, 경기 방어주 및 배당주 혼합, 중국 기술 동향, 애플의 공급망 변화, 글로벌 소비 지표 등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조정할 준비를 해야 해. 월스트 시나리오, 기술 격차 축소 앤 시장 성장 둔화 또는 역성장. 중국 기업들이 저가 공세에 나서는 상황이야. 동시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애플마저 공급망 다변화에 성공하여 삼성 디스플레이의 독점적 지위가 크게 약화되는 상황. 방어적 포트폴리오 전환, 기술 성장주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현금 비중을 높여야 해. 안전자산 투자 고려, 금, 달러 등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나 채권 등 매도 후 관망. 이 시기에는 버티는 것보다 손절매가 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어. 역발상 투자 기회 모색. 다만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펀더멘털은 탄탄하지만 과도하게 저평가된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눈여겨보고 시장 회복 시기를 예상하여 역발상 투자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이고 신중해야 해. 님들, 결국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포지션을 잡는 게임이야. 이 세 가지 시나리오와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잘 기억하고 끊임없이 시장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현명한 투자를 이어가길 바라. 정보는 곧 돈의 흐름을 읽는 나침반인 거야. 절대로 놓치지 마. 님들, 오늘 우리는 폴더블 시장의 미래를 둘러싼 지정학적 경제와 기술 경쟁의 복합적인 흐름,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봤어. 결국 이 모든 정보가 가리키는 뼈대는 하나야. 눈앞에 펼쳐지는 단편적인 뉴스 기사나 시장의 일시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국의 거대한 국가주도 기술 추격,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기 변동성, 그리고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의 치밀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라는 거대한 구조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당장 좋다는 소식에 휩쓸려 섣부른 투자를 하거나 나쁘다는 소식에 공포에 질려 패닉 셀링을 할 게 아니야.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상 뒤에 숨어있는 돈의 흐름을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지, 각 주체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며 시장의 판도를 바꿔나갈지 그 본질적인 흐름을 읽는 연습을 해야 해. 이런 구조적 이해 없이는 절대로 지속적인 성공 투자를 이어갈 수 없어. 결국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포지션을 잡는 게임에서 승자가 되려면 님들 스스로가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가진 지정학적 경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님들이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고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불려나갈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거야. 오늘 이야기 도움됐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궁금한 글로벌 이슈는 댓글 남겨줘. 지정학적 경제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서 같이 통찰력 키우고 부자 되자.